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 2020년 5월 30일,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개유 1이 되겠고요. 일진 개유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5월 30일 명식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원령을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이 개수인 것이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전반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반 있죠. 반에도 이제 여러 주 구성원들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학급 실장 내지는 학급 반장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간 학급 반장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급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죠. 국가로 따지면 국가의 대통령 같은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수 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물, 그래서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로 봤냐면 큰 물, 그래서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개수인 음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했어요.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 물수자에서 비라든가 이슬과 같은 그런 물이죠.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 여러분들 비 뭐 장대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그런 것, 하늘에서 내리는 가랑비와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비하면 이 개수라고 하는 우로수는 작은 물이죠. 작은 물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개수는 매우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청자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 맑을 징자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맑은 그런 물, 옹달샘과 같은 그런 물 내지는 여러분들 새벽에 어머님들이 정화수라고 하는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그러한 정화수 같은 것이죠.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물을 갖다가 더러운 탁수를 갖다가 떠놓고 치상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수라고 하는 것,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되고 청량감이 있는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청징한 아주 맑은 정화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좀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이 뭐 약간 탁해진다거나 주변이 어수선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목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수기 뭐예요? 물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정수기 안에 뭐가 있냐면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물을 갖다가 정수기 필터를 거치고 오게 되면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되죠. 이 필터, 정수기 필터가 바로 이 간목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있게 되면은 개수 자체가 매우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 개수가 보기 싫어하는 것,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무토를 보게 되면은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매몰시켜 버린다. 맑은 옹달샘이 있는데 덤프 트럭을 가지고 흙을 가져와서 메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요.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토가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탁수로 만들어요. 물이 탁해지죠. 흙탕물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먹으려고 물을 찾는데 개울을 가봤더니 개울이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외국 같은 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수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어디를 가도 맑은 물을 얻을 수 있지만은, 외국 같은 데는 뭐 물을 돈 주고, 지금도 우리나라 돈 주고 사 먹지만은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 물을 공짜로 우리는 얻어 먹을 수가 있어야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물을 이렇죠. 첫 잔은 그냥 이렇게 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물을 주문할 때는 물을
물값을 별도로 내야 되는 식당들이 엄청 많다고 하고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물 자체가 너무 탁하고 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매우 고생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물 매우 맑고 깨끗한 청량감 있는 그런 정화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러한 개수가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초하라든가 맹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초하, 맹하는 뭐예요? 쉬운 말로 초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름은 매우 날씨가 뜨거우면서도 매우 건조합니다. 고온, 건조. 그래서 4월, 5월, 미월, 4, 5, 미월은 물론 이제 약간 이 미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계절은 아니고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4, 5, 미월 전반이 뭐예요? 남방, 화가 좀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공통적으로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고온 건조하다, 날씨가 뜨겁다라고 하면 물은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죠. 증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냄비에다 넣고 가스불을 세게 켜놓고 잠깐 내가 딴짓하고 오게 되면 그 물이 금방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특히 임수가 아닌 요 우로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작은 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뜨겁고 건조하더라도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이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의 존립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물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 이것도 반드시 탁수가 되는 그러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4월의 개수, 5월의 개수, 미월의 개수 공통된 그러한 특징이 뭐냐면 물이 개수가 약한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개수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사를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마당에다가 여러분들이 정원을 만들면서 정원에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연못에 물을 처음에는 가둬 놨는데 그 이후로 물을 주지 않으면은 뜨거운 여름에는 금방 증발되면서 증발됨과 동시에 물의 양은 줄어들면서 거기에 뭐가 끼냐면 이끼 같은 것이 끼잖아요. 이끼라든가 여러 가지 부유 물질들이.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탁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월의 개수는 반드시 물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수원이라고 하는 건 개수 입장에서 수원은 뭐예요? 나를 계속 생해주는 그런 글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을 뜻하는 것이고, 인성은 바로 금생수하기 때문에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 신금이 이렇게 있어도 좋겠고요. 내지는 경금이 있어도 개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좋은 개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경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금이 좋을까요? 선생님 똑같은 금인데 경금이든 신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 입장에서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수의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작은 물은 작은 금으로 생겨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리서의 음생음의 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생지공에서 음생음. 음은 음으로 생하는 것이고요. 양은 양으로 생합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가 이쁘게 키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는 것이죠. 그것이 음생음, 양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데, 만약에 신금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금이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신금이 좋다고 신금이 좋다고 해서 신금이 없으면 경금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신금이 없을 때는 당연히 경금이라도 있어서 금을 생해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거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 또 다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다시 있어서 요 용도는 뭐냐면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생조를 받았던 비견이라든가 겁재, 개수 아니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갖다가 좀 식혀주어야지만 수가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인성인 금을 억제시켜 금을 억압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금으로서 인성인 뭐예요? 금으로서 생수하고 그다음에 비겁인 수로서 뭐예요?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기본 간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음수인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여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가 화를 보게 되면은 수 입장에서 화는 뭐가 돼요? 재성이죠. 근데 일간은 음이고 재성은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재성 정제가 되는 것이고 격은 정제 격이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가 금방 증발될 수가 있겠고, 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수가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일단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가 4월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의 제다 신약 내지는 신약 제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걸로 격을 잡지 않고 투출되어 있는 경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 주는 것이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음에 해당이 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인이 되죠. 정인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할 수 있었던 명이었는데 인성인 경금이 투출돼 가지고 일간을 생주해 주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개수가 인성의 생주를 받아서 신약 제왕이 아니라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신왕 제왕. 자, 제다 신약과 신왕 제왕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신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전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약하면 재물이 그 많은 재물이 내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기도 나의 인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간이 신왕한데 재성까지 같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재물이 아니면 뭐예요? 빚이죠. 남한테 빚을 져가지고 쓰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빚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폐가망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은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아까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으로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수가 있게 되면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주만 갖고도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글자들의 향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간에는 신금이 다시 또 있어요. 이건 이제 편인인데 뭐 금 하나에다가 금 두 개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4월이 원체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한 두 점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수가 한 점 정도 있어서 개수의 뿌리도 되고, 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일지에서 유금을 보는 것은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합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유 축회금이라고 하는 삼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모이게 되면 금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자하고 유자만 있게 되면 사유회금 하게 되고요. 경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필요 이상으로 매우 왕한 그런 금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오히려 인성 과다가 되는, 인성이 너무 많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자수까지 있게 되니까 월령 하나만 놓고
원령을 빼고 나면 다 금수에 해당이 되는데 유금까지 놓고 보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중에 있는 무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약화돼서 전반적으로 금수가 왕한 사주, 그러니까 원래는 신약한 사주 명식이었는데 이것이 반대로 신강한 사주 명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이 명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금수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목이라든가 화, 목화로서 반대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하고 달라서 개수는 토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개수가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로서 제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토를 보는 것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오늘의 명시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본다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3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일간 자체는 약하고 재성이 왕에서 죄다 신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래서 수로서 금으로서 일간 개수를 생주해주고 수가 있게 되면은 화를 억제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주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육금까지 있게 되면은 사유회금하고 경신금 투출 자수까지 보게 되면 월지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금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이 신강해졌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목을 보는 것 내지는 목화를 보는 것,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목화를 같이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목화를 봐야 되는데 생시가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자수가 생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금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특히 이렇게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개수라 하더라도 음간의 성질을 버리고 양간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으로서 여름이지만 조우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해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 임자시나 개해시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자시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를 일간을 버리고 임수같이 보지만 이거는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개수를 보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사중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쓰고 무토 병화를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목이 없는 것은 좀 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인시를 한번 보죠.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금수가 왕해서 수가 일간이 왕해졌죠. 그래서 이 왕한 일간의 수를 그냥 놔두지 않고 목을 보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왕수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세라고 해요. 설기순세해서 유통을 시켜주기 때문에 막힘없이 물이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목이 있게 되면 목은 화를 생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수가 있는데,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을유시가 아니죠. 을묘시죠.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묘유상충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묘시 같은 경우는 권장 사항이 아니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된 것은 좋습니다. 이 병화는 물론 이제 사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력이 약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가 좀 약화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식 자체도 화만 있지 목이 없어서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진시와 마찬가지로 정사시도 마찬가지고요. 정사시도 화는 있지만은 목이 없는 것이 좀 단점. 무기미시는 제가 무토기토 보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관장사항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경신시, 신유시 또한 하나만 쓰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겠죠. 경신시 이렇게 되면은 사주가 한 스판 중에 다시 금수를 보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간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고, 역시나 화로서 금을 억제시켜 준 것이 필요한데 화를 쓰려고 했는데 자수가 옆에 붙어 있으면 수가
화를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비견겁제, 이거는 비견인데 비견이 나한테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나의 형제 자매라든가 아니면 동기 동창이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성이 살아나야지만 좋은데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인성이 병이 되는 그런 사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너무 닥달하거나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마마보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